Able to live. Able to love. 안녕하세요, 더블로블TV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SUV, 우리나라의 대표 SUV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소렌토 2020년형 모델입니다. 이거를 대표 SUV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렌토가 지금 3세대 모델을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처음 1세대 모델을 2002년도에 출시를 해서 그때부터 이어져 오는 소렌토의 역사, 그리고 저도 제가 1세대 소렌토 1세대를 구매를 했던 그런 오너 입장에서 지금 3세대 소렌토 모델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시승에 기대가 됐었습니다. 지금 물론 내년에 지금 4세대 풀체인지 모델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그 전까지 페이스리프트가 세대가 진화되고 페이스리프트를 거듭될수록 디자인과 완성도를 더욱 조금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소렌토의 모습에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렌토 2020년형 모델을 시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시승하는 소렌토 2020년형 모델은 2.2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디젤 차량입니다. 보통 지금 2.0 디젤하고 2.2 디젤 그리고 2.0 가솔린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솔린보다는 디젤 모델이 더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예전에는 2.0 디젤 엔진은 6단 변속기를 넣어주고, 신형에서도 2.2 디젤 모델만 8단 신형 변속기를 넣어줬는데,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2.0 모델에서도 8단 변속기를 장착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관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외관 살펴보시면은 데일라이트이 이제 점점 원래 위쪽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형 모델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는데, 이 위쪽에 눈썹처럼 있던 데일라이트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램프도 블랙 베젤이 적용된 것 같아요. 약간 블랙 베젤 적용되면서 날카롭고 세련된 이미지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요 사이드 리피터까지 적용이 되어서 이제 DRL 작용을, 데일라이트 작용을 하면서 깜빡이까지 켜지는 사이드 리피터 역할도 같이. 그전에는 구형 모델에는 이제 위쪽에 데일라이트 들어가고 호박 전구에서 이쪽 안쪽에서 깜빡이가 깜빡깜빡거렸는데, 지금 여기에 데일라이트 점등되는 게 노랗게 사이드 리피트를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안개등 포그램프가 이제 LED로 적용이 되는데, 기아 자동차의 이게 매력이자 특징이죠. 아주 깔끔하고 멋진 안개등이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사구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크기가 좀 작아졌더라고요. 그냥 똑같다 싶었는데 옆에 이제 구형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사이즈가 좀 작아진 느낌. 그리고 범퍼 변경하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디자인이 조금씩 변화된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근데 굉장히 세련되고 예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SUV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원래 기아 자동차가 SUV의 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스포티지, 소렌토, 그 다음 모하비까지. 지금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마스터피스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소렌토도 풀체인지 모델을 4세대 모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량 사이즈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4800, 그리고 전폭이 1890mm, 전고가 1690, 그리고 축거가 2.7로 2.78 정도 나오거든요. 2780. 그래서 2.7 정도면 그래도 실내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 넓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지금 5인승하고 7인승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승하는 모델은 소렌토 7인승 모델입니다. 2.2 디젤이면서 7인승 마스터 스페셜 모델에서 적용되는 19인치 크롬 모델입니다. 크롬 휠인데 디자인이 좀 투박스럽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롬을 많이 선호하진 않는데, 예전에 이걸 크롬 휠을 선호했었거든요. 언제였냐면은 예전에 뭐 산타페가 아니라 카니발에서 막 크롬 휠 달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소비자들이 크롬을 선호하진 않죠. 약간 미국 스타일 그런 차들에서는 크롬을 아직도 선호하긴 하는데, 국산 차들은 크롬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완전 새 차여가지고 2,000km 좀 넘, 2-3,000km 탄 차인데 새 차여가지고 여기 기아 엠블럼 이 스티커도 아직 안 띄어서 제가 한번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8단 변속기 모델이고요. 지금 기본으로 나와 있는 차량은 전륜구동이 기본 베이스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 후륜 사륜구동이 함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륜 서스펜션은 맥퍼슨 스트릿이 적용이 되어 있고, 후륜은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어서 이제 승차감까지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고요. 뒤쪽 라인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전 모델하고 보시면은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제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런 테일램프가 LED로 적용이 되고 좀 더 예쁘게 다듬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기존 모델보다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사륜구동, 이게 이제 머플러가 싱글 듀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순정으로 뭐 튜온 패키지를 장착을 하면은 양쪽에 듀얼 머플러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뒤쪽 먼저 살펴드릴게요. 뒤쪽 살펴드리고 앞쪽 좌석을 시트를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당연히 넓습니다. 뒷좌석이 충분히 활용하고 나서도 트렁크 3열 공간은 굉장히 넓어서 SUV로 아주 안성맞춤 패밀리 SUV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7인승 모델이어서 시트가 더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공간이 수납함이 이렇게 들어있고, 뭐 은근히 많이 들어가네요. 뭐 소화기도 있고, 세차용품이나 뭐 카메트나 설명서까지도 들어있고요. 이거를 좋은 거는 그냥 닫혀서 흔들거리고 열리는 게 아니라 꽉 눌러주면은 안 열리게 고정 핏이 되는 것도 아주 느낌 좋습니다. 이건 지금 새 차여가지고 매트를 3열 매트를 깔아야 되는데 제가 깔아놓지는 않았어요. 아직 시승차가 새 차여서. 그리고 보시면은 3열에 적용이 된 이쪽에 에어컨이 3열에도 공조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2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열기를 따로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공조기도 있고, 물론 앞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아래쪽에 수납함하고 컵홀더, 그리고 무선이 아니라 이런 충전, 스마트폰 충전하는 옵션 소켓까지 있고요. 왼쪽에는 없어요. 오른쪽에만. 똑같이 컵홀더하고 수납함은 있는데 충전하고 이제 에어컨 조절하는 건 오른쪽에만 장착이 되어 있고요. 3열 시트벨트가 이렇게 너덜너덜 거리지 않게, 시트를 사용할 땐 괜찮은데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수납 공간으로 적재함을 쓸 때는 이런 벨트가 흐느적거리고 다른 짐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클립으로 홀더를 이렇게 잘 잡아놓는 것도 디자인이 이제 기아가 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끈이, 보시는 요 끈하고 저쪽 끈이 이제 당기면은 3열 의자를 펼칠 수 있는 건데요.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벨크로로 처리를 해가지고 너덜너덜 거리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다가 사용할 때만 뜯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한 번에 원터치로 당기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선 지금 공간감이 느껴지진 않겠지만 2열 좌석을 편하게 앉았을 때 세팅을 하고 여기 남는 공간이 크지가 않아요. 이쪽이 성인이 앉기에는 제가 앉아봤는데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뭐 앞에 의자를 좀 2열 좌석을 앞으로 제낀다든지 앞으로 당겨서 앉으면 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애기들, 초등학생도 고학년은 좀 힘들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앉을 때는 그래도 웬만큼 편한 공간이 나오지 않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등받이가 너무 서 있어요. 너무 서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힘들지 않을까, 장거리를 운전할 때는. 물론 애기들은 뒷좌석 넘어와서 놀고 이러면은 좋아가지고 재밌어 하긴 하는데 일단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왼쪽도 당겨서 하시면은 이렇게 7인승을 SUV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터치로 이제 이쪽 버튼 보시면은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2열 시트가 쏙 들어가는, 당길 때는 근데 전동이 아니라 그 앞에 2열 돌아가셔가지고 앞에서 밀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 옵션이 적용이 되어서 자동으로 닫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을 들고 차량에 가까이 가면은 열리는 이런 스마트 트렁크도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닫을 때는 버튼 눌러서 닫아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문이 닫히는, 뭐 짐을 들고 있거나 유용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소렌토 2.2 디젤 엔진 모델입니다. 제가 시승하는 차량은 소렌토 2.2 디젤 모델이고요. 지금 2.2 디젤 모델의 출력은 202마력, 연비는 한 12, 13 정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소렌토가 판매하고 있는 라인업의 엔진 모델은 지금 보시는 2.2 디젤하고 2.0 디젤 엔진, 그리고 2.0 가솔린 엔진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2 디젤 엔진이 출력이나 연비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202마력 출력이면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아주 넉넉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2.0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한 186마력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186마력도 적진 않아요. 적진 않은데 202마력보다 어느 정도 한 20마력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는 그 정도의 출력을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2.2 디젤을 차량 가격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다면 2.2 디젤을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은 방안인가 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현대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뭐 스티커처럼 예쁘진 않지만 그냥 심플하고 검정으로 되어 있는, 물론 하이그로시가 좀 사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만지면은 잘 지문 남을 수 있는데, 이 버튼 부분이 재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실버는 아닌데 어두운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어서 버튼이 고급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키 당연히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앞좌석에만 있는 건 좀 아쉬운데 뒷좌석도 적용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국산차한테 항상 들고 있습니다. 실내 보시면은 실내 가죽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색깔도 예쁘고 브라운과 블랙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네, 메모리 시트는 2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는 앞좌석만 오토로, 뒷좌석은 올 오토는 아닌 것 같아요. 앞좌석만 거의 국산차 대부분이 적용을 해주고 있고, 당연히 사이즈가 큰 준대형 SUV이다 보니까는 컵홀더나 이런 것도 사용하기 아주 좋고요.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이 소렌토 각인이 되어 있어요. 가죽에 소렌토라고 가죽이 이제 로고가 박혀 있고 폰트가 박혀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이고 승차감도 아주 좋은 그런 푹신푹신하고 단단한 시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풀옵션이기 때문에 마스터 스페셜 모델이래요. 그래서 뭐 축구반 경보나 아니면은 차선 이탈 방지나 220V 충전할 수 있는, 그리고 언덕 경사로 밀림 방지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네요. 전동 트렁크하고 주유구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오르간 페달로 이제 되어 있고, 새 차여가지고 아직 테이프도 안 띈 그런 느낌을. 이것도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테이프를 뜯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알루미늄 페달로 이제 적용이 되고, 오르간 페달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조작감도 좋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닌가 라는 시승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안쪽에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쪽 보시면은 계기판이 이 안에는 LCD로 지금 꺼져 있죠. LCD 계기판이고 왼쪽하고 오른쪽은 이제 아날로그 바늘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저기 보시면은 LCD인데 바늘로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다른 모드를 뭐 스포츠 모드를 한다든지 이럴 때 좀 계기판이 따로 바뀌면은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요 안쪽 요만큼만 바뀌어요. 요만큼만. 요 바늘이 바뀌어야 좀 더 멋있게 바뀌는 그런 디지털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아쉽지 않나.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서 시인성도 아주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아주 새 차다 보니까는 테이프 안 띄워진 곳이 많아요. 진짜 이런 거 뜯는 재미가 또 너무 많으면 힘들지만 하나씩 뜯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사포크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간격 조정하고 차량 간격 조정, 그리고 이제 속도 조정, 한 칸씩 올리면은 1km, 그 길게 올리면은 10km씩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 8단 전륜 미션이 적용이 되어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 가지고 변속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흔히 현대기아차에 보이는 오디오 조절 장치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보시면은 오토로, 라이트는 오토까지 조정이 되고, 뭐 라이트나 아니면은 라이트 모드를 보실 때도 그렇고, 국산차 이제 라이트면 와이퍼를 작동을 할 때도 와이퍼 모드도 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 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내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한번 볼게요. 아이고, 라디오는 끄고 미디어 홈 버튼이, 전체 메뉴를 보시면 유보 시스템이나 뭐 안드로이드 오토도 가능하고 애플 카플레이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시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8인치가 요새 나오는 신차를 보시면은 거의 다 10.25인치 와이드의 플로팅 타입의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보기 좋은 느낌인데, 지금 보시면은 좀 너무 작지 않나. 왜냐면은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돼가지고 외관 모습은 굉장히 예쁜데 실내는 약간 올드하고 구형틱한 느낌이 사실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했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래쪽에도 왜 구형틱하냐고 말씀드리면, 이 기어노브는 뭐 좀 마음에 들게 잘, 그립감 이런 건 다 좋은데 부츠 타입도 요새하고 좀 다르게 구형틱한 느낌이 나고요. 이거 컵홀더, 이거 제가 전에도 시승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전 YF 소나타 때 있던 그런 컵홀더예요. 버튼 눌러가지고 옆으로 열리거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올드하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거와 이제 안쪽에도 한번 누르면 원터치로 올라가는 이런 게 좀 올드한 것 같아요, 보시면. 그리고 당연히 USB 충전하고 파워 아울렛도 있고요. 무선 충전, 기아는 참 잘하는 게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할 때 느낌이, 넣고 빼기 느낌이, 편의성이 좋아서 그런 점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고 다이얼로 돌려서 온도 조절을 하는, 이게 직관적이고 편하긴 한데 좀 세련되지 않은 거는 사실 있어요. 요새 나오는 공조기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까지 조수석까지 적용되어 있는 마스터 스페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이 당연히 풀옵션이어서 뭐 전자 파킹하고 드라이브 모드도 변경되고, 연비 개선을 위해서 오토 스탑도 되어 있고, 사륜 락도 걸 수 있고, 오토 홀드하고 전자 파킹, 서라운드 뷰까지. 서라운드 뷰도 보시면은 서라운드 뷰를 적용을 한번 봐드릴게요. 화질은 나쁜 편, 되게 좋은 편이에요. 잘 보이고 좋은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10.25인치 엄청난 큰 내비게이션에서 요새 나오는 서라운드 뷰와 다른 느낌은 좀 작아 보인다는 거죠. 위치도 이렇게 보이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아무래도 작아 보이지 않나. 8인치 신형 모델에서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소렌토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은 이제 운전석하고 다르게 열선만, 통풍 시트 아닌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고요. 이 도어도 원터치로 아닌 누르고 있어야 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도어 포켓도 공간이 앞쪽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용감이 좋은 그런 도어 포켓이 들고 있고요. 이쪽 도어 트림의 손잡이가 이쪽에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막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막혀 있는 차들이 솔직히 사용감도 더 좋고 편하고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뚫려 있으면은 뭘 넣지를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도어를 잡아 당기기에는 좋지만 수납이 안 돼가지고 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선쉐이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는 또 은근히 크더라고요. 수동이어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깔끔하게 매립되는 모습도 보기 좋고요. 뒷좌석 시트를 보시면은 역시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와 좋은 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승차감도 만족스러운 시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전석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고서 제가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 여유가 굉장히 넓어요. 주먹 한 뼘하고도 더 남을 정도로 아주 공간이 좋고, 그 뒷좌석에서 느낄 때 이런 착자감이나 승차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렌토에서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트가 보시면은 시트 리클라이닝이 가능해서 이쪽 버튼 레버를 이용해서 이 시트 각도가 눕거든요. 각도가 누우면은 은근히 많이 누워요. 보시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정도
보통으로 이제 안 누웠을 때 각도가, 일반 각도가 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보시면은 차이가 이만큼이나 나거든요. 뒤로 누워있는 게. 이 정도 각도에서도 승차감이 보통 일반적인 SUV라고 생각하시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좀 서있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각이 뒤로 누워지면서 이만큼 넘어가면은 더 편하게 이제 기대서 쉬고 누워서 장거리를 갈 때도 아주 편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번 길게 당기면 이렇게 폴딩도 되고요. 폴딩 하시면은 일자로 평면으로 평평하게 허물선까지 적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넓은 공간을 짐을 실을 때 사용하실 수가 있죠. 다시 펼 때는 당기셔가지고 당겨서 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걸려있고, 걸린 상태에서 다시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조절해 당겨서 올리시면 다시 뒤로 가능한. 근데 이 리클라이닝이 솔직히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주 편하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패밀리 SUV는 아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공조기도 있고요. 공조기도 시원하게 다 잘 따로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지는 않지만, 공조기도 이제 시원하게 여기까지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와서 좋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워크인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절하셔가지고 시트를 앞으로 뒤로 움직일 수 있는, 뒷좌석이나 이제 운전석에서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하는 것도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USB 충전 포트와 12V 파워 아울렛도 있고, 여기 220V를 조절할 수 있는 파워 아울렛도 있어요. 돌려서 껴주시면 되는. 앞에서 이제 저쪽 운전석 옆쪽에서 버튼을 눌러주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충전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거를 충전할 수 있겠죠. 이제 220V. 전체적인 공간이나 이런 거는 아주 만족스럽고, 또 하나 장점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파노라마 선루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보시면 뒷좌석 헤드레스트 위쪽까지 열리는, 거의 3열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헤드레스트보다 더 뒤로 가는, 그쵸? 공간감이 엄청나게 넓은, 개방감이, 그래서 아주 좋은 옵션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렌토가 2020년형 모델을 이제 선을 보였는데요, 제가 기회가 있어서 시승을 해보게 됐습니다. 소렌토 2020년형 시승기 주행 느낌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소렌토 2.2 디젤 모델입니다. 소렌토가 지금 트림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0 가솔린 모델하고 2.0 디젤, 그리고 2.2 디젤입니다. 2.0하고 2.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가격이 제일 비싼 건 당연히 2.2 디젤 모델이 제일 차량 가격은 비싸고, 출력이 좋은 거는 2.0 가솔린 모델이 출력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2.0 디젤 모델이 좀 애매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 2020년형, 지금 19년도 2020년형 모델을 선을 보였지만, 이게 2017년 정도에 소렌토 모델이 나올 때 8단 자동 변속기 전륜 최초로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출시할 때. 그래가지고 2.2 디젤 모델에는 제가 찾아보니까는 그 당시 2.2 디젤에는 8단 변속기를 넣어주고, 2.0 모델은 또 8단 변속기를 안 넣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6단 변속기로. 그래서 엔진 출력이 2.2가 더 높은데 200마력이 살짝 넘어요. 그리고 2.0 디젤 모델은 180마력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한 2018년 이후 모델, 이제 19, 20년 모델에는 2.0 디젤 엔진에도 다 8단 변속기를 장착을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2.2 디젤이 그렇게 2.0에 비해서 이제 메리트가 있다는 거는, 6단 변속기일 때는 연비가 좋고 출력도 좋고 했으니까는, 아무래도 미션이 8단이라는 거는 그만큼 충분히 장점이 더 많은 미션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들어서는 2.0 디젤이나 2.2 디젤이나 별 차이는 없지만, 제가 이제 며칠 시승을 해보고 느꼈을 때, 이왕이면은 그래도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세금 차이는 솔직히 얼마 안 나요. 200cc라고 해봐야 1년에 내는 자동차 세금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연비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보통 지금 공인연비로
평균이 12km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차량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연비 차이도 미비한데 출력은 한 지금 2.0 모델이 186마력이고 2.2 모델이 202마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20마력 가까이 출력이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의 솔직히 20마력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차를 뭐 1, 2년 타고 바꾸시고 할 계획이 아니시라면 그래도 좀 넉넉한 출력과 비슷한 연비에서 넉넉한 출력을 보여주는 게 훨씬 이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2.2 모델을 사겠어요. 물론 2.0도 부족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뭐 제가 타고 있는 차량도 18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타고 있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고 아주 잘 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는 5인승 모델도 있지만 7인승 모델이 있어요. 3열 좌석에서 의자를 펼치면 7인승 모델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2.2 모델이 아무래도 보통 동호회에서도 보시면은 2.0보다 판매는 2.0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한데 2.2 모델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소렌토가 사실 풀체인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많이 팔리기도 한 모델이기도 하고 지금 오래됐잖아요, 팔린지가. 제가 예전에 저도 소렌토 오너였거든요. 앞에 소렌토도 또 보이고 있네요. 소렌토 그만큼 차가 많이 팔리고 솔직히 여성들보다는 남자들한테 되게 굉장히 로망이고 멋있어 보이는 차량인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소렌토를 1세대 처음 나왔을 때, 그때가 2002년도였나? 아마 제가 소렌토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의 한 10만 킬로 가까이 탔던 것 같아요. 아주 좋고, 그 당시에도 7인승이었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잘 탔고요. 그 이후에 지금 나온 게 이제 3세대 모델이고 내년에 4세대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상품성을 계속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신형 모델하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를 했죠, 기아차에서. 그래서 점점 상품성이 좋아지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꾸준히 잘 팔리는 이유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경쟁 차종인 이제 산타페가 신형이 나와가지고 다시 많이 팔리긴 하지만 소렌토는 지금까지도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니까 잘 팔리고 찾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속에서 이제 안정성을 주면서 고속주행 했을 때는 확실히 연비가 8단 변속기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연비 자체가 꽤 좋은 것 같아요. 공인연비 이상은 당연히 보여주고 뭐 16km, 17km까지도 정속주행을 하면은 그 이상도 보여주는 연비를 소렌토에서 트립으로 계기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가다서다 막히는 구간을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빠른 과속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연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차량 무게 생각해서 지금 제가 한 300km 가까이 타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평균 연비는 12.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도 소렌토를 제가 출고를 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오래 타고 있었는데 그때도 만족스러웠지만 지금 신형 모델을 타면서 차가 좋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묵직한 느낌과 넓은 승차감, 그리고 이게 차량 크기도 이제 경쟁 차종보다 조금 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세한 건 재원을 찾아봐서 제가 밑에 자막으로 한번 넣어드리겠지만 그 넉넉한 공간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패밀리카로 아주 충분한. 밴이 싫다, 미니밴, 카니발이 더 효율성 높긴 하지만 난 그렇게 너무 크고 미니밴이 싫으신 분들에게 세련되고 넉넉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소렌토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니발 디자인도 나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소렌토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신형 소렌토에서는 이제 RMDPS라고 렉 구동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을 적용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홍보를 특히 더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파워 스티어링 핸들을 응답력을 이거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면서 장치인데 이런 장치가 이제 예전에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뭐 핸들이 뭐 CMDPS 써가지고 그 문제가 된 부분이 많았죠. 리콜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구조를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RMDPS를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속에서는 이제 당연히 핸들 응답성이 더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런 반면에 고속에서는 다시 이제 딱딱해지면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에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다른 이질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핸들링도 괜찮고, 저속 고속에서도 그 말한 대로 기아차에서 말하는 RMDPS를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반응도 아주 좋아서 소렌토를 시승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제 차선에 그런 이렇게 손을 놨을 때 보조해주는 능동 보조 시스템, 핸들 유지해주는 보조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차량에 비해서 코너에서 주는 느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더 새롭고 예쁜 디자인과 아주 편의성을 높인 옵션으로 출시한 2020년형 소렌토 시승기 영상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더블로블TV를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블로블TV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